자, 한 영웅이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든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숙명의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당대 최강의 무장. 그에게 맞서려고 자기 관을, 바로 그 너를 직접 짊어지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나이가 있다면요.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상상보다 더 지독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자, 무대는 바로 형주입니다. 관우가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그 소식이 수도 허창까지 날라든 거예요. 조조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야, 이거 이대로 두다간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리겠다 싶어서 자신의 최정의 부대를 급하게 보냅니다. 누구로 막으려고요? 당연히 관우죠. 이때 선봉장으로 나선 인물? 바로 방덕입니다. 이 방덕이란 장수는 원래 마초의 부하였는데 조조에게 항복한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투가 자기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죠. 근데 이 말을 좀 보세요. 올해 내 운수가 안 좋으니 관우랑 끝장을 보겠다. 걔가 날 못 죽이면 내가 걔를 죽인다. 야, 이건 뭐 살아서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부하들한테 자기 관을 짜게 하더니 그 관을 진짜로 짊어지고 출정길에 오릅니다. 그야말로 비장함의 끝판왕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총사령관인 우금하고 이 선봉장 방덕의 태도가 완전 180도 달랐다는 겁니다. 우금은 조조군의 최고참 중 한 명이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덕은 뭐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그냥 풀무장한 겁니다. 이 살벌한 기세, 과연 관우에게도 먹힐까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형주의 푸른 용, 관우, 그리고 자신의 관을 짊어진 서량의 호랑이, 방덕.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칼날을 맞댑니다. 전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오직 두 사람의 이글거리는 기세만이 허공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두 장수가 무려 100여 합을 겨루는데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그냥 천지를 뒤흔들었고요. 말 그대로 용과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는 진짜 막상막하의 대결이었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승부가 안 나요. 두 사람 다 지친 기색은커녕 오히려 더 맹렬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심지어 관우조차 속으로 와, 저런 맹장은 진짜 처음 보네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긴장감이 정말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덕이 슬쩍 후퇴하는 척하더니 휙 몸을 돌려서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세상에 믿을 수가 없게도 관우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버립니다. 전쟁의 신이 단 한 번도 패배할 것 같지 않던 그 무적의 관우가 피를 흘리는 순간이에요. 방덕이 지고 온 그 관, 그거 절대 허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마에 화살을 맞고 간신히 진영으로 돌아온 관우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힘만으로는 저 방덕이란 녀석을 꺾기 힘들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관우가 그냥 힘만 센 무장이 아니잖아요. 천하가 알아주는 지략가이기도 하죠. 그는 조용히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힘 대 힘의 대결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이겨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칼과 창의 싸움에서 머리와 지략의 싸움으로 넘어가는 거죠. 관우는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관우의 천재적인 계획입니다. 먼저 적군이 강가의 낮은 계곡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걸 딱 파악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늘을 쫙 보니까 아하, 심상치 않은 가을 장마가 오겠구나 직감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며칠 동안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한수가 넘실거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둔 배를 띄우고 둑을 그냥 터트려 버립니다. 이건 뭐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무기로 써버린 거죠.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대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관우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칠흑 같은 밤. 성난 강물이 거대한 해일처럼 조조의 대군을 덮칩니다. 병사들의 비명,
거대한 물소리, 모든 게 뒤엉켜서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그때 조조가 보낸 구원군이 몇 부대였냐면요. 무려 7부대, 7군이었습니다. 관우의 기세를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보낸 이 모든 정예 병력이 단 하룻밤 만에 저 거대한 물살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수몰.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말해주죠. 조조가 그렇게 야심차게 보냈던 7군은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려서 적을 쓸어버린 관우. 이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강의 신, 한수의 지배자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 거대한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 2명의 지휘관이 사로잡힙니다. 한 명은 총사령관 우금, 그리고 또 한 명은 관을 짊어지고 왔던 선봉장 방덕. 이제 이 패배 앞에서 그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총사령관 우금은요, 관우 앞에 끌려오자마자 그냥 땅에 머리를 박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조조군의 최고참 장수가 보인 이 비굴한 모습은 나중에 조조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고 하죠. 하지만 방덕은요? 달랐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로잡혔고 관우 앞에서도 허리를 곳곳이 세운 채 무릎 꿇기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관우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죠. 그런데 관우는요, 그런 방덕의 기계를 오히려 높이 샀습니다. 아, 이놈은 적이지만 진짜 장수로구나. 인정한 거죠.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휘하로 들어오너라. 내가 후하게 대접해주겠다. 하지만 방덕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위나라의 귀신이 될지언정 너 같은 역적의 장수는 되지 않겠다. 이게 심지어 자기 친형이 유비 밑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죽은 조조에 대한 충의를 지키겠다면서 망설임 없이 죽음을 택합니다. 그의 결의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결국 방덕은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왔던 바로 그 관의 주인이 됩니다. 관우는 그의 뜻을 존중해서 목을 베었고 그 꺾이지 않는 충의를 기려서 정중하게 장사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적에게조차 존경을 받은 정말 장렬한 최후였죠. 7군을 물에 쓸어버리고 조조가 보낸 맹장들을 굴복시킨 관우. 그의 위세는 이제 중원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최정점, 인간을 넘어 신의 경지에 오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가장 높이 솟아올랐을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요. 과연 이 정점 위에서 관우를 기다리는 운명은 무엇일까요?